해밍웨이 단편선, 인디언 마을,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정영목 옮김. 호숫가에 노젓는 보트가 또 한 척 끌어올려져 있었다. 인디언 2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닉과 그의 아버지는 보트 고물에 올라탔고 인디언들은 보트를 호수 쪽으로 밀어냈다. 그러더니 인디언 1명이 올라타 노를 저었다. 조지 삼촌은 야영지 보트 고물에 앉아 있었다. 젊은 인디언이 조지 삼촌을 태운 야영지 보트를 물로 밀고 보트에 올라타 노를 잡았다. 두 척의 보트는 어둠 속에서 출발했다. 닉은 안개 속에서 저만치 앞서가는 다른 보트에 노거리가 내는 소리를 들었다. 인디언들은 동작을 짧게 끊어 빠르게 노를 저어갔다. 닉은 그의 몸을 두른 아버지의 팔에 등을 기대고 누워 있었다. 물 위는 추웠다. 그들의 보트에 탄 인디언은 아주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줄곧 다른 보트가 안개 속에서 한참 앞서갔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닉이 물었다. 저 너머 인디언 마을에 어떤 인디언 부인이 많이 아프대. 아, 닉이 말했다. 호수 건너편을 보니 다른 보트는 이미 무태에 올라가 있었다. 조지 삼촌은 어둠 속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젊은 인디언은 보트를 무트로 한참 끌고 올라갔다. 조지 삼촌은 두 인디언에게 시가를 주었다. 그들은 랜턴을 든 젊은 인디언을 따라 호숫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이슬로 흠뻑 젖은 초원을 통과했다. 이윽고 그들은 숲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은 구릉지 안으로 파고드는 벌목 도로로 이어졌다. 벌목 도로는 양쪽에 나무가 잘려나가 훨씬 밝았다. 젊은 인디언이 발을 멈추고 랜턴을 불어 껐고 그들은 모두 도로를 따라 걸었다. 굽이 하나를 돌자 개 한 마리가 나오며 지저댔다. 앞쪽에 나무 껍질 벗기는 일을 하는 인디언이 사는 오두막들의 불빛이 보였다. 더 많은 개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나왔다. 두 인디언이 개들을 오두막으로 돌려보냈다. 길에서 가장 가까운 오두막 창에 불빛이 보였다. 나이든 여자가 램프를 들고 문간에 서 있었다. 안에 나무 침상에 젊은 인디언 여자가 누워 있었다. 이틀 동안 상고를 겪고 있었다. 마을의 나이든 인디언 여자들이 모두 그녀를 돕고 있었다. 남자들은 자리를 피해 길 위쪽 여자가 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닉과 두 인디언이 아버지와 조지 삼촌을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여자는 아래 침상에 누워 있었고 누비 이불을 덮은 몸은 아주 컸다. 머리는 한쪽 옆으로 돌리고 있었다. 위쪽 침상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다. 사흘 전 도끼에 발을 심하게 베었기 때문이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다. 닉의 아버지는 스토브에 물을 좀 올려 놓으라고 지시했고 물이 끓는 동안 닉에게 말했다. 이 부인이 아기를 낳을 거야, 닉. 그가 말했다. 알아요. 닉이 말했다. 알긴. 아버지가 말했다. 내 말 잘 들으렴. 지금 이 부인이 겪고 있는 걸 진통이라고 부른단다. 아기는 나오고 싶어하고 부인도 아기가 나오기를 바라. 부인의 모든 근육이 아기가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부인이 소리를 지를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다. 알겠어요. 닉이 말했다. 그때 여자가 악을 썼다. 아, 아버지, 부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뭘 줄 수는 없나요? 닉이 물었다. 없어. 나한테는 마취제가 없단다.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부인이 소리를 지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에는 안 들려. 위쪽 침상의 남편이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부엌에 있던 여자가 물이 다 끓었다고 의사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했다. 닉의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소체에 담긴 물을 반쯤 대야에 부었다. 그리고 손수건에 쌓아온 물건 몇 가지를 소태에 남은 물에 넣었다. 저걸 삶아야 돼. 그가 말하더니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에 두 손을 넣고 야영지에서 가져온 비누로 씻기 시작했다. 닉은 아버지가 비누로 두 손을 서로 문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두 손을 씻으면서 말했다. 있지, 닉? 아기는 머리부터 먼저 나와야 하는데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지 않을 때는 모두 무척 고생을 하게 되지. 어쩌면 이 부인은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그는 두 손을 충분히 씻은 뒤 방 안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저 이불 좀 걷어줄래, 조지? 그가 말했다. 나는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잠시 후 그가 수술을 시작하자 조지 삼촌과 인디언 남자 셋이 여자를 못 움직이게 붙들었다. 그녀는 조지 삼촌의 팔을 물었고 조지 삼촌은 빌어먹을 스쿼년 하고 내뱉었다. 그러자 조지 삼촌이 단 보트의 노를 저었던 젊은 인디언이 그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닉은 아버지를 위해 대야를 잡고 있었다.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그의 아버지는 아기를 들어 올리고 찰싹 때려 숨을 쉬게 한 다음 나이든 여자에게 건넸다. 봐라, 사내아이구나. 닉. 그가 말했다. 인턴 노릇을 하는 기분이 어떠냐? 닉이 말했다. 괜찮아요. 그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래, 이걸로 됐다. 아버지가 말하며 대야에 뭔가 집어넣었다. 닉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좀 꿰맬 거야.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닉, 내 마음대로 하렴. 나는 내가 절개한 곳을 꿰맬 테니까. 닉은 보지 않았다. 호기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일어섰다. 조지 삼촌과 인디언 남자 셋도 일어섰다. 닉은 대야를 부엌에 갖다 놓았다. 조지 삼촌은 자신의 팔을 보았다. 젊은 인디언은 아까 일을 떠올린 듯 웃음을 지었다. 거기 과산화수소를 발라줄게.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는 인디언 여자 위로 허리를 굽혔다. 이제 여자는 잠잠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아주 창백해 보였다. 아기든 뭐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침에 다시 올게요.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세인트 이그너스에서 오는 간호사가 정오면 여기에 도착할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올 거예요. 그는 시합이 끝난 후 탈의실의 풋볼 선수처럼 우쭐하며 말이 많아졌다. 이건 의학 잡지에 실릴 만한 일이야, 조지. 그가 말했다. 제 나이프로 제왕절개를 하고 끝이 가늘어지는 9피트 길이의 잠수한 목줄로 절개한 곳을 꿰맸으니 말이야. 조지 삼촌은 벽에 기대 서서 자기 팔을 보았다. 아, 형은 대단한 사람이지. 아무렴. 그가 말했다. 자랑스러워할 아기 아버지를 한번 봐야겠다. 이런 일에서는 보통 아버지 쪽이 가장 심한 고통을 겪거든. 의사가 말했다. 그런데 이 집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그는 인디언의 머리에서 담요를 걷어냈다. 거두어들이는 그의 손이 축축해졌다. 그는 한 손에 램프를 들고 아래 침상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안을 살폈다. 인디언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워 있었다. 목이 귀에서 귀까지 베어져 있었다. 피가 흘러내려 그의 몸무게 때문에 움푹 꺼진 부분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머리는 왼쪽 팔 위에 놓여 있었다. 펼쳐진 면도칼은 날이 위로 선 채 담요 안에 놓여 있었다. 닉을 오두막으로 데리고 나가.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부엌 문간에 서 있던 닉은 아버지가 한 손에 램프를 들고 인디언의 머리를 뒤로 젖혔을 때 위쪽 침상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시 벌목 도로를 따라 호수를 향해 걷고 있을 때 날이 밝기 시작했다. 널 데려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니키. 아버지가 말했다. 수술 후에 환희는 자취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런 지저분하고 험한 꼴을 겪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늘 저렇게 힘든가요? 닉이 물었다. 아니, 저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란다. 그 남자는 왜 자살을 한 거예요, 아버지? 모르겠다, 닉. 아마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게지. 자살하는 남자가 많나요, 아버지? 별로 많지 않아, 닉. 여자는 많나요? 거의 없어. 전혀 안 하나요? 아니, 하지 가끔 해. 아버지? 조지 삼촌은 어디 갔어요? 곧 올 거야. 죽는 게 힘든가요, 아버지? 아니, 내 생각에는 아주 쉬운 것 같구나. 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은 보트에 앉아 있었다. 닉이 고물에 앉고 아버지가 노를 잡았다. 언덕 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농어 한 마리가 튀어오르자 물에 둥근 파문이 일었다. 닉은 보트 뒤쪽에 손을 담가 물살을 갈랐다.
아침에 싸늘한 냉기 때문인지 물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닉은 이른 아침 호수에서 아버지가 노를 젓는 보트 고물에 앉아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